제너럴 매스매틱스 북 시리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의 비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 수학 교육의 표준인 제너럴 오놀로직 소프트 책으로 시작해요. 도형을 연구하는 기하학은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기하학은 그 연구의 대상과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는 경계가 사라진 토지를 적절하게 다시 분배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토지 측량을 위한 도형 연구가 기하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하학은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데 지오는 토지를 에미티아로하이는 측량을 뜻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개발한 이런 도형에 관한 지식은 지중해 건너편 그리스로 전파되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던 이집트인과는 달리 추상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고대 그리스인은 도형에 대한 개념을 구축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이집트인은 땅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도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고대 그리스인은 도형을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기하학이라는 분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와 피타고라스의 노력으로 기하학은 크게 발달했습니다. 두 삼각형의 합동 이론이나 비례 정리 등은 탈레스가 발견했고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발견되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기하학에 관한 모든 지식은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에 총정리하여 초등기하학인 유클리드 기하학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인간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려면 우선 자연의 구성 요소인 식물과 동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식물과 동물은 무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관찰을 통해 무늬를 찾아내는 일이 수학 공부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관찰을 통해 무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림은 도형의 또 다른 표현이며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도형이라는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도형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형의 성질을 새로운 수학이론으로 확장시켜 첨단 산업기술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수학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첨단 산업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학은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고려해주고 생명 연장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구성 요소이므로 인간의 행복에 대한 비밀은 자연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너무도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의 구성 요소이므로 자연에 큰 문제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제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암 치료제는 자연 속의 어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암 치료제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암 치료제와 같은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사무실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고 아마존 밀림과 같은 곳에 들어가 자연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가진 비밀을 알아내려면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형을 다루는 기하학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측량을 위해 말뜻과 눈금이 없는 밧줄을 사용했습니다. 측량을 잘했던 사람들은 대개 자연주의 철학자였는데 이들은 오랜 시간 자연을 눈으로 관찰하고 몸으로 체득하면서 자연이 가진 아름다운 규칙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 자와 컴퍼스, 연필을 찾습니다. 자의 눈금을 이용하면 일정한 길이와 모양을 가진 도형을 쉽게 그려내거나 일정한 길이의 선을 원하는 몇 개의 선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선을 원하는 길이로 그려내거나 나눌 때에도 학생들에게 자와 컴퍼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말뚝과 눈금이 없는 밧줄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능숙하게 그렸던 고대 자연주의 철학자들에게 도형이라는 수학 영역은 하나의 취미였고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창의력이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능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려면 눈금이 있는 자보다는 눈금이 없는 밧줄을 통해 측량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연구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하학의 시작은 문명의 시작과 발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문명이 발생하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가축의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강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했고 농과 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측량과 설계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도형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방법과 도형이 가진 성질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도형의 작도는 수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신은 항상 기하학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는 아름다운 기하학적 모양을 한 물체가 많습니다. 신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다면 신은 당연히 기하학을 잘하는 수학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하학은 도형의 작도를 뜻합니다. 플라톤 시대의 작도법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에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는 직선을 그릴 수 있으며 컴퍼스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작도법은 직선과 직선의 유한계의 교점, 직선과 원의 유한계의 교점, 그리고 두 원의 유한계의 교점을 구하고 이 점들을 이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도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 또는 컴퍼스와 같은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점, 직선, 원 등의 여러 가지 도형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길이, 넓이, 부피 등도 쉽게 측정하거나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고대 이집트인이나 고대 그리스인이 어떤 생활용품을 만들고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삼각형과 사각형, 원과 같은 도형들의 독특한 성질을 어떻게 발견하여 활용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와 같은 평면 도형을 공부하는 과정은 대단히 흥미로울 것입니다.